오늘은 바른손 E&A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종목은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죠. 저도 그 분위기 압니다. 저도 2026년 1월 5일에 영상 하나 올렸었고 그때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감정 말고 딱 체크리스트대로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전주 상장 폐지 퇴출 기준이 이 종목에 어떤 압박이 되는지까지 연결해서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바른손 E&A는 지금 같은 주가 레벨이면 동전주 룰의 정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토스 기준으로도 최근 가격이 300원대, 시가총액이 300억대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주가가 낮으면 흔히 언젠가 한 번은 튄다는 기대가 생기는데 이번엔 룰 자체가 바뀌면서 그 기대를 버팀목으로 삼기 어려워진 구간이 됐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1. 바른손 E&A는 어떤 회사냐 업종과 돈 버는 구조. 바른손 E&A는 코스닥 오락문화 쪽으로 분류되는 회사고 콘텐츠 투자 배급, 영상 관련 사업이 핵심 축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전형적으로 실적이 분기별로 들쑥날쑥하기 쉬워요. 작품 성과, 제작 투자 횟수, 판권, 그리고 비용 집행 타이밍에 따라 숫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가 이벤트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벤트가 없으면 그냥 계속 눌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숫자 체크 최근 실적이 주가를 버텨주나? 여기서 체크리스트 1번. 실적이 방어막이냐 아니면 주가가 테마로만 버티는 구간이냐입니다. KRX 공시 2025년 2월 13일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기준으로 보면 당시 자료에 잡힌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던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FNGUID 스냅샷에서도 최근 결산 기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업종 평균 대비 수익성 지표가 약한 쪽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실적이 주가를 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슈기 대구조 변화 같은 재료가 들어와야 주가가 살아 움직이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3. 제일 중요한 변수 동전주 상패 룰이 무엇인지. 이제 핵심입니다. 2026년 2월 12일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 신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 지정. 그 뒤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을 1,000원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이 골격은 정부 브리핑 보도자료 요지와 언론 정리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반복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하루 이틀 반짝 1,000원 넘겼다가 아니라 연속 45거래일이라는 꽤 빡센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지속 가능한 주가 레벨업이 필요해요. 또 하나, 액면 병합으로 꼼수 차단도 같이 언급됩니다. 병합으로 단순히 가격만 올려도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죠. 그러니 액면 병합하면 끝 이런 단순 기대는 위험합니다. 병합은 시간을 벌거나 그림을 바꾸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사업 실적 재무 흐름이 안 받쳐주면 결국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카드예요. 4. 그럼 바른손 E&A는 정책에 걸릴 가능성이 있나? 원칙적으로는 7월 1일 이후 주가가 1,000원 아래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누적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지금처럼 300원대에 오래 있는 종목이라면 룰 도입 후 자동으로 체크리스트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상패가 아니라 관리 종목 개선 요구 구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에 회사가 뭘 하느냐, 시장이 뭘 믿어주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오 회사가 마냥 상패당하려고 가만히 있진 않을까? 이 질문이 핵심이죠. 대부분의 회사는 상장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룰이 바뀌면 기업들은 보통 아래 같은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A 사업 모멘텀 만들기 콘텐츠 성과, IP 활용, 신규 라인업, 해외 판권 등 실적이 바뀌는 증거 만들기. B 재무구조 정리 비용 구조 개선, 적자폭 축소, 유동성 관리. C 주가 요건 대응 카드 시장이 좋아하는 그림 내 구조 재편, 투자 유치, M&A 이슈 등. D 기술적 대응 액면 병합 같은 조치 단 꼼수로 끝나지 않게 동반 재료 필요. 문제는 이 중에서 A, B가 실제로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는 주가가 기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 입장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6 체크리스트로 정리 앞으로 뭘 확인해야 하냐. 지금부터는 희망회로 말고 공시뉴스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 봅시다. 실적 발표 때 방향이 바뀌는지, 적자폭이 줄어드는지, 매출 구조가 안정되는지, 한 방이 아니라 연속성이 보이는지, 현금 유동성 이벤트가 있는지, 운영자금 압박이 커지면 주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추가 조달, CBU 중 우려 등.
반대로 재무 완충이 확인되면 상패 공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동전주 룰 대응 가능성. 핵심은 7월 이후 1,000원 이상을 연속 45거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단순 이벤트로는 어렵고 시장이 납득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시총 기준도 같이 보자. 이번 방안은 동전주뿐 아니라 시총 기준 강화도 같이 언급됩니다. 지금 당장 시총이 요건을 넘는다고 해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선 동시에 압박이 될 수 있어요. 7시나리오 3개 앞으로 가능한 그림. 이제 현실적인 그림만 3개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1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 재료가 없고 실적도 크게 개선이 없으면 주가가 저정권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이때 7월 이후 정책 리스크가 실제 압박이 됩니다. 시나리오 2 단발 재료로 급등했다가 다시 눌린다. 이 종목 같은 타입에서 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동전주 룰은 반짝이 아니라 지속을 요구합니다. 반짝 상승만으로는 룰 리스크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3 실적 구조 변화가 확인되며 레벨업.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주가가 1,000원 이상에서 유지되는 힘은 결국 여기에 달려요. 비용 구조가 바뀌든 콘텐츠 회수가 나오든 시장이 납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8 마무리. 오늘 영상의 한 문장 정리. 바른손 ENA는 지금 물린 사람이 많다, 언젠가 오를 것 같다는 감정으로 버티기 쉬운 종목인데 2026년 7월 1일부터는 동전주 상패 룰 때문에 버티는 시간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다음 공시실적 사업 모멘텀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증거가 나오느냐. 그게 나오면 레벨업의 근거가 생기는 거고, 안 나오면 정책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공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주가 1,000원 유지 조건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그 체크리스트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